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의 2단 브레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BTS 영상에서 그 Rap Monster RM의 영어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Sitcom Friends로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저도 미드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미드로는 아니었고 저는 주로 영화로 했습니다. 영화와 그 다음에 뉴스로 공부를 했지만 뭐 뉴스로 공부하는 것도 미드로 공부하는 거랑 또 약간 좀 틀려요. 약간 틀린 게 아니고 많이 틀려요.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뭐 해볼까? 아무튼 그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영화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 그래서 해보고 나니까 이건 괜찮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쉐도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미드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뭐 2번 언급을 하고 싶진 않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자, 같은 영화를 계속해서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금방 가다 포기하게 될 거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쉐도잉으로 영어 공부하기 라는 에피소드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미드로 공부하기. 자, 첫 번째, 영화 및 미드 선정이 되겠죠.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전쟁 영화, 하루 종일 총 쏘다가 지뢰 터지고 폭탄 터지고 대화도 서로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있고, 이런 영화들은 적합하지가 않겠죠. 주로 미드나 영화로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대부분의 말들이 서로 그냥 말로 치고받고 싸우고 아니면 좋다고 또 말로 또 서로 표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 하죠.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영화를 선택해서 그걸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개봉한 영화로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The Wolf of Wall Street 뭐 이런 영화로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전부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바로 Sitcom Friends입니다. 모든 패밀리가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Sitcom Friends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겁나 웃깁니다. 진짜 웃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미드로 공부하려고 시트콤 프렌즈를 접했다가 영어 공부 안 하고 그냥 입덕하셨다는 분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웃겨서. 그래서 같은 영화를 아니면 같은 드라마를 계속해서 많이 보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자,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트콤 프렌즈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정도로 웃겨요. 자, 두 번째 이유로는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평이한 수준입니다. 영어의 수준이. 심지어는 영어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거 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는 건방진 말을 할 정도로 평이해요. 뭐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쉽지도 않아요. 물론 시즌 1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약간 좀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의상이 좀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즌 1은 9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1994년에. 그렇지만 시즌 4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것도 많이 좀 없어요. 그래도 좀 최근 영화가 좋지 않을까요? 최근 미드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럼 그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평이한 영어를 쓰면서 재밌는 그런 시트콤, 영화 그런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던 패밀리 상대가 되지 않아요. 특히 여기 프렌즈에서 로스 갤러라는 역할을 맡은 그 데이비드 쉬머, 이 사람은 캐릭터 자체가 원래 말이 느려요. 그리고 전반적인 주인공들 말 자체가 그렇게 힘든 말을 쓰지 않아요. 저는 시트콤 프렌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 전 세계 시청자들을 겨냥해서 만든 거라서 저렇게 평이하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시트콤 프렌즈를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보기만 했지. 오래된 영화라고 그래서 반드시 표현이 올드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찬밥 돈밥 가릴 때입니까?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야지. 아무튼 저는 어떤 걸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시트콤 프렌즈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점으로 영어 공부 안 하고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시즌 1, 2 뽀개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 선정이 끝났으면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말로 그냥 쭉 한번 영화 전체를 다 한번 보는 겁니다. 아니면 미드 한 편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미드가 아니면 이 영화가 어떤 분위기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BTS의
Rap Monster 같은 경우는 영문 자막을 켜놓고 또 한번 봤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막 없이 그냥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영문 자막을 켜놓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서부터 무조건 공부로 돌입을 해도 별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듣기를 해보는 거죠. 그냥 뭐 듣기만 많이 해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듣기만 많이 는다고 해서 반드시 스피킹이 같이 늘진 않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상관이 있지도 않아요. 리스닝이 무조건 잘 된다고 스피킹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스피킹이 무조건 잘 된다고 리스닝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병행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말이 바로 따라 읽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hadowing 이라는 것이죠. 대사를 치면 그것을 따라서 연습을 해보는 거. 그런데 전 이거에 대한 생각이 약간 틀려요. Don't just recite the words.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억양까지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억양까지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그냥 단순한 언어 이외에도 그 뉘앙스까지 익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를 얘기할 때도 그래 라는 말을 예로 들어보면 그거 한 단어만 해도요 어떻게 억양을 주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틀려지죠. 예를 들면 그래 그렇지 라는 뉘앙스, 그래 의심의 뉘앙스, 해봐 권유, 해봐 협박, 이렇게 틀리듯이 단순히 언어 이상의 어떤 그런 뉘앙스까지 배울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정말 그 really 라는 말도 주로 많이 쓰는 억양이 뭐냐면 really? 아니면 really? 이 두 가지 억양을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어에서 나오는 억양을 그대로 갖다 써서 really?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양까지 똑같이 따라서 연습을 해보는 게 바로 shadowing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 거기서 배우가 대사를 쭉 쉰다고 그래서요. 그거를 쭉 따라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문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완벽하게 마스터할 때까지 연습을 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전 솔직히 얘기해서 미드로 공부한다는 분들 쭉 들으면서 따라서 이렇게 읽어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뭐가 늘지? 물론 제가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연습을 해서 그 한 문장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쭉 따라 읽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늘 수야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영어의 문법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절대로 어린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막 프리토킹을 하다가 영어를 배워나가기가 힘들어요. 문법이 그렇게 머릿속에 자리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어린이처럼 배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쑤셔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문형이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문장을 마스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예를 들은 건 뭐냐면 The Intern 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독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은퇴하고 자기 와이프와도 사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꼭 뭔가 빈 삶인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다 라는 거.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realized the key to this whole deal was to keep moving. I realized the key to this whole deal was to keep moving. 자, 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처음에 연습을 해볼 때는 한 번에 다 따라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I realized the key to this whole deal was to keep moving. 그래서 이렇게 좀 맨 처음에는 어눌하게 연습이 되다가 I realized the key to this whole deal was to keep moving. I realized the key to this deal was to keep moving. 마지막에는 로버트 드니로와 똑같은 속도로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I realized the key to this whole deal was to keep moving.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억양까지 똑같이 I realized the key to this whole deal was to keep moving.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서요. 결국은 로버트 드니로와 똑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한 문장만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히 마스터되면 I realized the key to this whole deal was to keep moving.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Get up, get out of the house, and go somewhere. Anywhere. Get up, get out of the house, and go somewhere. Anywhere. 자, 그리고요. 혹시나 만약 하는데 난 이거만큼은 죽어도 안 들린다. 죽어도 따라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 미드를 공부하는 거에 대한 단점
그 단점이 뭐냐면 이게 좀 순차적으로 내가 기초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갑자기 얘가 힘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쉬운 말들을 저 뒤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력에 비례해서 영어를 배워나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앞쪽에서 많은 힘든 단어들이나 아니면 힘든 리스닝, 아니면 힘든 스피킹 그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너무 지금서부터 거기에 올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문장 하나 가지고도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까지도 가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고 한 문장에 10분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6문장을 공부하면 1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정확도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확한 문법을 구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부족한 문법은 반드시 꼭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내가 항상 이 말로 연습을 했지만 과연 다르게 얘기를 해도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고 따라서 읽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는 한쪽으로 미는 게 좋습니다. 미국식 영어를 하려면 헐리우드 영화를, 영국식 영어를 하려면 그냥 영국 영화를 하는 게 나아요. 이 두 개를 짬뽕으로 했다가 본인의 영어 발음에 대한 정체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정체성이 필요하겠냐마는 전 가급적이면 그냥 한쪽으로 미는 편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가 했다 아이가 인마. 아, 나 미쳐불겠네. 이런 두 가지 액센트가 공존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얘기를 해드리면 공부를 할 때 단어장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모르는 단어들은 따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좀 신세대이신 분들은 신세대가 꼭 아니더라도 엑셀 작업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내가 따로 정리해놨던 그런 단어들 다시 한번 찾아보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옛날에 한번 했던 거구나, 다시 한번 나왔구나, 이렇게 상기시켜주기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들었던 미드로 공부하기에 대한 질문 뭐였냐면, 과연 이것들을 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요, 이게 안 외워질 수가 있습니까?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외워서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맞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똑같은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운다고 해도 그 문장들을 채 사용해 보기도 전에 다 이미 잊어버릴 겁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따라서 연습을 하고 외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이유는 그 문형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그 외운 걸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영어 한 5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지만 거기서 나왔던 문장들이 뭐였는지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그걸 실제 생활에서 써본 적도 없어요. 그 장면들만 기억납니다. 다만 거기서 배운 어떤 그런 문법, 표현들을 나중에 활용해서 다른 데 썼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뭔 말을 하고 살았는지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요. 자, 그럼 도대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영어가 늘 수 있을까? 자, 그건요, 사람의 어학적 능력에 따라 틀리고요, 어학적 감각에 따라 틀리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아까 시트콤 프렌즈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한 시즌의 에피소드가 보통 한 20편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3편만 제가 얘기했던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도 본인이 벌써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3편이 아니라요, 에피소드 하나만 끝내도 뭔가 좀 달라져 있어요. 딱 느낌이 와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맥시멈 한 5편까지 끝내고 나면 웬만한 좀 토킹이 될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얘기했던 방법대로 5 에피소드를 끝내려면 시간은 거의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1년까지도 걸리지 않을까. 아무튼 시즌 하나를 다 끝낼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한 에피소드 5개, 아무리 많아봐야 한 7, 8개까지만 끝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 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서 있을 겁니다. 영화로 치자면 한 영화 한 편에서 길어야 2편 정도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옛날의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렇게 미드로 공부하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번 썰을 풀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해드린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도 영화로 공부를 해왔고 이런 거 저런 걸 해보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께 그냥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드로 공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미드를 보든 영화를 보든
다른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든 아무튼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good luck. See you next time.